청주 우송의 카이스트 형태의 바이오 전문 대학원 건립이 추진됩니다. 불법 비리를 척결하는 시민단체라며 금품을 갈취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분증까지 만들어서 다녔습니다. 남한강 비경인 비내섬이 생태적 가치도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군사훈련을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억새와 갈대군락지로 유명한 남한강의 비내섬에 멸종 위기종을 포함한 생물 860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생태적 가치가 증명되면서 십수년째 이루어진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억새와 갈대 군락지로 가을이면 황금빛 물결을 자랑하는 비내섬. 한국관광공사와 행정안전부가 잇따라 가볼 만한 곳으로 선정한 충북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이런 비내섬이 생태적 가치도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습지센터가 지난해 3월부터 8개월 동안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서식하는 생물 수가 860종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15종은 수달과 호사비오리, 돌상어와 같은 멸종 위기종이었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습지 보호 지역 지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 하천을 중심으로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의 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서 이 지역을 특별히 보호할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문제는 해마다 최소 48일 정도 이어지는 군사훈련. 지난 2002년 체결된 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의 훈련이 이루어지는데 대규모 인력과 장비 이동이 반복되면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충주시가 군사훈련지 이전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3월부터 육군본부와 미군, 환경부 등은 이전을 논의했고 대체지 3곳을 추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내섬처럼 남한강 한가운데면서 민가가 없는 최적의 군사훈련지를 찾기 힘든 데다 이전 대상지의 주민 반발도 예상돼 조정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3만 평 정도의 시유지나 국공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럴 만한 데가 마땅치 않은 거죠. 장소를 좀 좁히고 기간을 좀 축소하고 이런 방안을 절충해 가고 있습니다.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충북에서는 첫 사례. 사시사철 찾는 생태 관광 자원으로 기대되지만 군사 훈련인 만큼 더구나 미군과 관련돼 있어 쉽지 않은 논의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주 출신의 이인영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당선됐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경선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1, 2위 결선에서도 김태년 의원을 누르고 여당의 원내 사령탑에 올랐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충주중과 충주고를 졸업하고 고려대 총학생회장과 전대협 초대의장으로 6월 항쟁 당시 대학생 시위를 이끌었고 17대 총선에서 서울 9로 갑에 당선된 뒤 3선에 성공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 갈등이 지역으로까지 번지며 충북도당도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충주지역위원장과 일부 당직자, 책임 당원은 중대한 해당 행위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유승민 의원의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어제 있었던 손학규 대표와 지도부 총사퇴 요구 기자회견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됩니다. MBC 충북은 지난주부터 5차례에 걸쳐 중소기업과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 사회가 개선해야 할 인식과 제도를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지역 청년과 학부모를 파트너로 인식하며 문을 열고 있는 기업들, 또 달라지고 있는 학부모들, 꿈틀대고 있는 변화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가구, 서랍 등을 생산하는 충주의 중소기업. 조금은 경직됐던 작업장이 오늘은 활기가 돋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다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초대한 겁니다. 주로 회계 업무를 볼 상고 학생들이지만 상관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각종 금형 나사 제품을 생산하는 또 다른 중소기업도 회사를 개방했습니다. 경영 방침이 좋아서 같이 함께 오래 갈 수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곳만 절대 보지 마시고 다양한 기업체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업장 환경과 복리후생, 기업의 경영 가치까지 모든 사안을 알 수 있는 기회에 학생과 학부모는 꼼꼼히 기록합니다. 중소기업에 먼저 취업한 선배들과도 만나 중소기업만의 혜택과 경제 노하우도 나눕니다. 연말정산에 소득세 감면이 있잖아요. 거기에 90% 감면이 되면은 거의 다 감면받는다고 보면 되거든요. 선배들과 만남으로 후배들은 막연하지 않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을 고민합니다.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서 저는 이거 생각하고 취업을 먼저 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기회는 중학교부터 인문계곡까지 폭넓게 열어줄 필요성도 있습니다. 중학생 같은 경우들은 자유학기제가 있으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기업과 학교에서 같이 이제 손을 잡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이젠 바꿔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부모들. 사회의 진짜 변화도 바라고 있습니다. 차별을 받고 회사를 나오는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계에 있는 엄한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게 개선이 되면 아주 더 믿고 중소기업을 보낼 수 있겠죠. 중소기업 현장에선 일을 그만두는 청년들을 보고 흔히 끈기와 패기가 부족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반면 청년들은 중소기업에서 내 삶의 구체적인 미래가 그려졌더라면 상황은 다를 거라고 했습니다. 어느 분야로 진출해도 성장으로 이어지고 존중받고 또 노동이 기꺼이 당연한 사회. 우리 기업과 교육, 지방정부, 국가가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청주 오송의 카이스트 형태의 전문대학원 건립이 추진됩니다. 바이오 산업 중심이라면서도 오송의 전문 인력 수급이 어렵자 아예 자체 수급하겠다는 건데 특별법 입법으로 추진됩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 오송의 둥지를 튼 바이오 의약품 업체의 연구소.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중견기업인데도 함께 일할 연구원을 구할 때마다 진땀을 뺍니다. 현장 경험이 있는 맞춤형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헤드헌터들 그러니까 경력직들 이제 쭉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 데이터베이스 같이 그런 중에서 이제 마땅한 사람, 조건이 맞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중간중간 채용하고 있는 형태고 그렇죠. 전문가에게 물었더니 응답자의 97%가 바이오 의약품 분야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임상과 인허가 분야 박사급 인력은 응답자의 100%가, 마켓 액세스 분야는 93%가, R&D와 후보물질 탐색 분야 역시 81%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실무형 석박사 양성을 목표로 바이오의학 전문대학원 설립 추진에 나선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카이스트 형태의 가칭 바이오 과학기술원 특별법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해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오송뿐만이 아니라 오송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인력들이 대한민국 전역의 바이오 분야에 가가지고 거기서 뭔가 성과를 내서 그 시너지가 다시 오송으로 환류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 조사에서도 오송이 최적지라는 의견이 우세해 조만간 공청회를 거쳐 입법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전북과 부산, 경남에서도 과학기술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 바이오 의학 전문대학원 필요성에 대한 국가적인 공감대 확산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충북 지역 미세먼지 저감 촉구 서명에 한 달 동안 4천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 시민대책위는 지난달부터 성안길에서 진행한 오프라인과 온라인 서명에 4,463명이 서명해 충청북도와 청주시 국회의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충북도 내 대기오염 총량제 실시, SK하이닉스 LNG 발전소 건설 포기 등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괴산군에서 관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급간식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시민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이 전국 243개 지자체별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금을 조사한 결과 괴산군의 하루 지원금은 1,19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단양군은 1,000원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많았고 옥천군 850원,
제천과 보은, 진천, 음성이 각각 700원이었고 증평군이 450원으로 충북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제천시 인구가 대학생 전입신고에 힘입어 13만 5천 명 선을 회복했습니다. 제천시는 세명대와 대원대를 찾아가 대학생 700명에게 전입신고를 받아 지난달 인구가 한 달 전보다 400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는 전입한 대학생에게 해외 배낭여행 자격을 주고 반년간 주소를 유지하면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불법 비리를 척결하는 시민단체라며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럴듯한 단체와 신분증을 만들어 남다른 권한이 있는 양 행세하며 불법 행위만 찾아다녔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신분증을 목에 걸고 서류를 든 일행이 손님이 있는 노래방 객실을 살핍니다.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불러주는 등 불법 행위가 있는지 불시 단속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불법 비리를 척결한다는 무등록 단체에 임의로 새긴 신분증을 만들어 남다른 권한이 있는 듯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딱 걸린 몇몇 업주는 불법을 인정하는 서류를 작성해야 했고 신고 무마를 위해 금품을 빼앗기거나 상납해야 했습니다. 고소도 못하고 고소하면 또 이거 신고할까봐 또 그나마 또 밥도 못 먹고 살까봐 걱정이 돼서 참고 견디고 2년 동안 이들의 범행은 확인된 것만 11차례, 금액도 6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50대 단체의 대표를 구속하고 회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일부 업주들에 대해선 직접 112에 신고했다가 오히려 덜미를 잡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경찰에 112 신고된 거 그 기록이 남아있을 것을 예상을 하고 그거를 저희들이 상황 파악을 해본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피의자 전화번호가 특정이 됐고 또 노래방 기지국 위치가 확인이 돼서 역추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적발하게 된 겁니다. 앞서 충북지방경찰청은 노래방이나 성매매 업주 630여 명에게 신고를 빌미로 무작위 협박 전화를 걸어 100명에게 2천만 원을 갈취한 남성을 구속하는 등 불법이 익숙해진 사회 여기저기서 불법을 잡는 또 다른 불법이 판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클렌코어의 허가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청주시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청주시는 클렌코 전신인 진주산업 간부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계획적인 소각로 증설 혐의가 드러난 만큼 허가 취소 행정처분 정당성에 대해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무단 증설에 대해선 별개 처분할 수 없다며 청주시의 허가 취소는 정당하지 않다고 클렌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음성의 한 한우 농가에서 송아지 새쌍둥이가 나왔습니다. 음성군 감곡면에서 한우 90마리를 키우는 고경락 씨는 지난 4일 40개월 된 어미소가 새쌍둥이를 출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아지 새쌍둥이 출산은 음성에서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천 안전체험관이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재난, 안전사고 체험과 위기대처법 교육을 위해 제천 한방 엑스포공원에 지상 3층 규모로 체험관을 건립했습니다. 유아에서 고등학생까지가 대상이며 6개 영역에 대한 18가지 체험존이 구성됐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